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지각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판 구조론이랑 그리고 뭐 이제 경계,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지형 지물들,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겠네? 대참사구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산이랑 지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 저 지각 변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지각 변동의 원인은 바로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에너지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변동대라고 하는 단어요. 그죠? 자, 이 변동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가볼게요. 자, 변동대란 지금 지각 변동의 종류가 화산 그리고 지진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지각 변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지. 저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각 변동이 활발한 곳, 그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변동대에서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 변동대를 우린 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화산대 혹은 지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자면 뻔한 내용이죠? 화산이 많이 일어나면 화산대,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대일 거야. 그런데 이 변동대는 어디에 주로 위치하냐면요, 판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그럼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따가 공부할 거니까 우선 필기만 해놓읍시다. 판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자, 가보도록 할게. 그런데 저 변동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변동대가 그럼 도대체 우리 지구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거의 한 80% 이상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혹은 지진대 혹은 화산대라고도 불려요. 똑같은 내용이야. 자, 환이 뭐야? 동그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상쾌해환 하잖아. 근데 그 동그란 환을 우리가 동그란 거라고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한 80%에서 한 70%, 80% 이상의 화산과 지진이 환태평양 지진대 혹은 조산대 혹은 화산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얘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의 고리라고도 부릅니다. 불의 고리라고도 불려요. 됐나요? 뭐 그것 외에도 뭐 알프스, 히말라야, 뭐 해령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판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지. 저 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판 구조론이에요. 이거 이제 지구과학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또 하게 될 내용인데, 저 판 구조론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구에는 여러 개의 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판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판 구조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한번 가보자면, 이 판 구조론에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암석권. 이 암석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판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저 암석권은 우선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게 판이야.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어. 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두 번째, 암석이야. 물렁물렁해, 딱딱해. 딱딱하겠죠. 그게 두 번째 내용이면서 조금 두툼하죠. 얇지는 않아요. 한 100km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판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첫 번째,
대륙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대륙판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대륙 지각과 그 다음 멘틀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윗부분의 멘틀이라고 해서 상부 멘틀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축약해서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륙판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밀도는 낮아요. 밀도는 낮아요. 그리고 대륙판 같은 경우는 주로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판인 해양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친구도 지각을 포함하고 있겠죠? 무슨 지각?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멘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해양판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두께가 얇아. 하지만 밀도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암석의 종류가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제주도에 많이 보이는 돌이죠? 현무암. 그 다음 이 판이라고 하는 친구, 암석권은요. 멘틀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는 그 멘틀을 다른 말로는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멘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주된 상태는 고체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 무슨 소리야? 바로 부분에 마그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그마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요. 멘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뭐야? 뜨거운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따라서 이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로 인하여 저 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 이동에 찍찍는 주니까 먹이 조용히 들어가. 쑥 들어가 얼른. 판 이동의 원동력은 야 이것도 참 애매하다.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할게. 야, 이 판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 대류인 것은 확실하거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조금 있어. 특정 케이스에서.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한 20, 30년 됐나? 그때 이제 과학계에서 나오게 된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는 플룸 구조론이라고 배우고요. 그게 아주 레전드입니다. 재밌어요. 자, 우선 이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륙판과 해양판. 그 다음 그 대륙판 아래에 연약권이라고 하는 멘틀이 존재하고 그 멘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한다? 대류한다. 따라서 그 멘틀 대류에 의하여 판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 예시 지금 제 책에도 있고 여러분 보고 계신 문제집에도 코코아 가루로 좀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걸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저쪽에다 쓸 거니까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 지진입니다. 자, 잘 봐요. 지진이 가장 겉표면에서 일어나면은 뭐라고 부르느냐? 천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천발 지진은 한 지표에서부터 70km까지 일어나면 우리가 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천발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중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70km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근데 어디까지냐? 약 300km까지를 중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깊은 지진을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는 300 이상에서 일어나면 다 신발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지. 그 다음 우리가 넘어갈 부분은 판의 경계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저거 설명한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우리는 판의 경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얘들아, 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지? 뿜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멘틀 대류가 뿜어낸다. 즉,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즉, 가장 깊숙한 곳에서 멘틀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대류로 인하여 판과 판이 가장 윗표면에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가장 윗부분에서부터 찢어질 거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진은 어디서까지만 일어날까? 천중심 중에. 당연히 맨 윗부분에서 찢어질 거니까 천발 지진까지만 일어나겠죠. 그 다음, 이 멘틀 대류가 올라오면서 마그마를 끌고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당연히 화산 폭발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쵸?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판과 판이 그냥 저렇게 가만히 찢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멀어져요.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멀어집니다. 따라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그럼 여러분, 이 딱 판에 찢어지는 이 부분은 나이가 어때? 어리겠지. 끝부분은 나이가 어때? 많겠지. 그럼 여기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큼 퇴적물, 쌓인 애들도 두꺼워, 얇어? 두꺼워. 그럼 여기는 퇴적물 두께 얇아, 두꺼워? 얇겠지. 이런 내용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이건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각각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판이 살짝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살짝 위로 올라오다가 찢어졌죠. 그쵸? 이게 만약에 바닷속이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약간의 산 모양 같은 게 생성된 거겠지. 그치? 그래서 바닷속에서 생성되는 산이 생성된다라고 해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됩니다. 여기가 바로 해령이에요. 됐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끝부분이 움푹 파여 있죠.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쵸? 저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열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나요? 됐죠?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바다가 아니니까 해령은 안 생기겠다. 그지? 그리고 열곡이 굉장히 길고 크게 형성된다라고 해서 열곡대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요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렴형 경계예요. 너네 수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한 점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판과 판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과 판이 모이려면 가까워져야 되겠지? 그러면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겠네? 따라서 멘틀 대류의 무슨 부? 하강부. 멘틀 대류의 하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저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림 하나로 대체할 겁니다. 가볼게요. 자, 밀도가 큰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했어? 해양판이야? 대륙판이야?
해양판. 따라서 해양판은 아래로 파고 들어가게 되고요. 대륙판은 그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됐나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진 발생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 마찰에 의해서. 여기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 왜 계속 마찰할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는 생겨, 안 생겨, 마찰이? 생겨. 따라서 가장 얕은 곳, 조금 깊은 곳, 가장 깊은 곳, 지진은 어디까지 생기겠어? 천중심 다 생깁니다. 첫 번째 내용.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모두 발생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높아야 돼. 그럼 이 중심부가 온도가 높겠어? 표면이 온도가 높겠어? 이 깊은 곳이 온도가 높겠지. 그럼 여기서 마그마 생성될까, 안 될까? 되겠죠.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형성되면 이 마그마는 일직선으로 타고 올라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화산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화산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촬영 중이니까 고개 푹 숙이고 조심히 들어가라. 뭐냐. 좋아, 좋아. 자, 화산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 잘 봐봐요. 지금 밀도가 해양판이 컸어, 대륙판이 컸어? 해양판이 그 밀도가 더 컸죠. 그럼 화산이 지금 터져 올라온 곳이 대륙판이죠. 그 밀도가 작은 곳으로 올라왔나요? 큰 곳으로 올라왔나요? 화산이. 작은 곳으로 올라왔죠. 따라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데 발생되는 지역이 밀도가 어떤 곳? 낮은 곳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친구가 해양판과 지금 칠판에 써있는 친구처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친구예요. 자, 여러분 저기에서는요.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살짝 아래로 파고 들어간 거 보이니? 이 부분? 이 부분은 살짝 아래로 파고 들어갔어. 저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 아, 해구라고 부릅니다. 해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마리아나 해구? 이 친구예요. 오케이? 여기서 해구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 대륙판은 지금 이 해양판이 밀고 넘어가니까 얘도 이렇게 밀릴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저 대륙판이 밀리는 힘에 의해서 살짝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생성된 거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습곡이라고 부르죠.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어요. 됐나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랑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에요. 이 친구도 해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위로 올라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습곡이 눈에 보이진 않을 거고 생성되진 않아요. 그렇죠? 해양판과 해양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구는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지만 습곡은 형성되지 않고요. 그 다음은 호상열도라고 하는 친구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야, 얘들아. 자, 이게 화산이 딱 여기서만 생성되겠어? 아니, 그 마그마 여기서만 생성되겠죠? 여기 세겠어? 아니지. 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 마그마 생성될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다 동시에 다 터져 올라올 수 있겠지. 일직선으로 쫙 터져 올라올 수 있겠지. 이게 호상열도야. 화산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생기는 겁니다. 이게 호상열도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거든? 잘 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돼요. 누구 하나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쾅 하고 부딪혀서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근데 잘 봐봐. 중요한 내용. 힌트 하나 줄게. 여러분, 대륙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요. 대륙판은 100km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륙판이. 질문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지진이 어디까지 발생할까요? 멀리 이질하고 있네. 세 개 물어보는 거잖아. 이씨. 100km까지면. 이유는? 70km 정답. 얘는 100km까지니까 100km, 몇 킬로미터가 쾅 부딪히게 되면 가장 깊은 곳은 깊은 곳인 100km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 100km에도 지진이 발생하면 이건 무슨 지진이야? 중발 지진이야. 이게 헷갈려요, 여기서.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천발도 당연히 발생하지만 중발까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됐나요? 이거를 조금 제가 줄일게요. 옆에다가 좀 쓰게. 그 다음 습곡 산맥. 이렇게. 됐나요?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됐니 얘들아? 됐죠? 자, 세 번째로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보존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이나 하강으로 형성되는 친구는 아니고 판과 판의 마찰로 인하여 형성되는 친구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림을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발산형 경계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왼쪽 판은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아래쪽에 여기서 판의 경계가 형성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왼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예요. 판과 판이 마찰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지진이 발생해야 안 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찰하지 않고요. 표면에서 마찰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이 친구는 천발 지진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 표면에서만 마찰하는 거지. 그럼 화산이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 화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이걸로 다시 넘어와서 야, 얘가 100km 언저리에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 얘는 졸라게 깊어. 막 300km 이상에서 막 지진이 발생한다 그랬어. 얘는 100km도 겨우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해. 마그마 생성돼야 안 돼? 안 돼요, 얘는 잘. 더 깊어야 돼요. 마그마 생성되려면. 그럼 화산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즉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도 화산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지역 이름은 얘기한 적 없죠? 얘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놔. 샌 안드리아스 단층. 샌 안드레아스 단층인가? 단층. 산맥이죠. 미안합니다. 저거 샌 안드레아스. 저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층 맞네? 단층. 됐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 책에 제가 깔끔하게 싹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은 이 파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지도를 주고 그냥 갑자기 물어봐요. 아주 거지 같습니다. 그럼 이걸 다 외워야 하느냐? 나 그렇게 다 외우라고 하는 스타일 아니잖아. 그지?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힌트입니다. 다 내 책 가지고 왔니? 내 책 있어? 문제집 말고 교재. 이따 빌려줄게.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총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어요. 이걸 다 쓰기는 좀 귀찮거든? 5군데 판의 경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판의 경계 기억하셔야 되고요. 종종 가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판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판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설명할 때가 있어. 그럼 저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판의 이동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무슨 한랭전선인 것 마냥 화살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쪽에 존재하는 판이 이 위에 존재하는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즉 여기를 A라고 하고 위에를 B라고 한다면 A판이 B판 아래로 파고 들어간다. 에이, 저건 뭐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봐봐. 얘들아 봐봐. 천발 지진은 대륙판, 해양판 왔다 갔다 다 날 수 있겠죠. 근데 신발 지진은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대륙판.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 아래로 파고 들어가잖아. 그럼 신발 지진은 A에 많이 발생해? B에 많이 발생해? B. 화산은 A에 많이 터져? B에 많이 터져? B. 왜? B에 화산 터지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생각할 게 조금 많아질 거예요. 오케이? 이거 수능 문제도 나오는 파트니까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필기를 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지진은 발생하는데 화산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즉 내가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바로 이거죠. 여러분, 화산이 발생하면 지진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화산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마치 필요 충분 조건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판의 경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쭉 풀었으면 좋겠고요.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